자, 이번 시간은 제12장 홈 네트워크 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공동주택 홈네트 설비 설치 분류 중 홈네트 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것은 장비하고 이런 설치 공간 이 두 가지 측면은 혹시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언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비적인 측면, 장비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공간이 5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 좀 해 두시면 되는데, 특히 주의할 점은 이 공간 중에서, 설치 공간 중에서 보통 실이 나오니까 실들은 다 설치 공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1번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된다. 이 세대 탄자 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나 여러분이 장비로 혼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측면을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장비 중에서 홈 게이트웨이하고 월패드가 보통 전유 부분에 속하죠. 우리 아파트 세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홈 게이트웨이하고 월패드 개념이 되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나 단지 서버라든지 폐쇄로 텔레비전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공유 부분에 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 전원 장치는 이건 전유 부분도 필요하고 공유 부분 양쪽에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자, 홈 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설명 중, 자, 우리가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홈 네트워크 이제 설비와 관련돼서 이제 설치 기준적인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하실 때 좀 주의할 점은 이런 점을 조금 주의해서 접근해 두십시오. 그래서 먼저 이 설치 기준은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설치 의무사항이 있고요. 대부분 설치 의무입니다. 설치 의무사항이 있는데, 설치 의무사항은 하여야 한다, 되어야 한다, 이렇게 끝나죠.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치 의무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설치 권장사항. 그래서 뭐뭐를 권장한다 또는 권장하나, 이렇게 끝나죠. 권장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 설치 재량사항이 있습니다. 재량사항으로,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딱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다. 그런데 이 홈 네트워크 설비에서 설치 기준은 딱 3가지고, 부정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없다, 이런 거, 이런 부정문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에서 규정해주고 있는 것은 딱 3가지형이다. 설치 의무사항과 설치 권장사항과 설치 재량사항, 이 서술형이 이 3가지로 딱 나오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십시오. 다른 부정문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때. 법에서 규정하고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치사용 가스 밸브 제약 여러 개인 경우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죠. 보통 주방에서 생선이나 이런 걸 고기를 굽게 되면 냄새가 실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코니 쪽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해서 우리가 이 고기를 굽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가 되면 앞으로 과거의 아파트는 이런 개념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배려까지 해주기 때문에 가스 밸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제어가 가능해야 되겠죠. 2번,
월패드에서 자 원격 제어되는 조명 제어나 난방 제어기는 수동으로 조장 스위치 설치 의무입니다. 근데 설치하지 아니한다, 뭐뭐 아니한다 이런 부정문은 안 나옵니다. 항상 기억하실 것이 뭐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 뭐뭐 없다 이런 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여야 한다, 되어야 한다, 뭐 권장한다, 할 수 있다는 나오지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체 감지기는 유효 감지 반경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된다. 설치 의무사항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각 세대별 원격 금치 장치는 운용 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계속 동작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5번, 세대 내 홈넷 설비의 정전 시 예비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의무죠. 그래서 보통 예비전은 다 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홈 네트워크 구현 기술 중 무슨 통신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거. 홈 RF, 자, 무슨 통신 기술이죠. 그래서 이거는 PC 중심으로, 퍼스널 컴퓨팅 PC 중심으로 홈 네트워크 구현 기술을 한 것이 보통 홈 RF입니다. 그래서 홈 RF는 좀 잘 정리해 두시고, 자, 블루투스는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여기 이어폰하고 연결을 하는 게 블루투스죠. 근데 이제 이 블루투스는 무선은 맞지만, 그래서 보통 목에 많이 차고 하죠. 그래서 특히 이 서울 같은 이런 저기 복잡한 있죠. 지하철 안에서 이 이어폰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떨어뜨리는 경우 많죠. 그래서 이 블루투스 형태를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3번에 보면 I1394 이거는 유선 기술이죠. 보통 보통 여러분들 비디오하고 옛날 TV라든지 이런 데 연결했던 그 유선 잭이죠. 그것이 I1394. 그리고 무선내는 보통 반경 100m 내에서 무선기끼리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와이파이 하고 있는 게 무선내이죠. 와이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와이파이. 그래서 와이파이가 무선내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이 유선 기술이죠.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거는 혹시 무선 기술 중에 하나를 언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언급했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현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4번 무선랜이죠. 그래서 보통 반경 100m 이내에서 무선기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선랜인데 와이파이 개념인데 뭐 실제적으로 반경 100m까지 된다고 이론상은 나오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접속하는 분량이 많을 때는. 그리고 홈 RF하고 두 가지는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홈 게이트웨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홈 게이트웨이는 원래 홈 게이트웨이는 보통 저기죠 단지망하고 홈 네트워크망이 두 가지가 있죠. 단지망하고 세대망이 있는데 그러면 단지망은 좀 MDF실에서 자 보통 거기에서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이 세대까지 이어진 선을 우리가 단지망이라 하죠. 근데 이 단지망하고 세대에 가설된 망하고 접속해주는 장치가 홈 게이트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비행기도 몇 번 게이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하고 이제 이 공항하고 연결하는 게이트와 같이 이거는 홈이죠. 예, 홈 게이트는 그 장치. 그래서 이것은 홈 게이트는 공유 부분이 아니죠. 전유 부분에 속합니다. 만약에 고장이 나면 각 세대에서 우리가 고쳐야 되죠. 전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개념이 틀렸고 그래서 홈 게이트는 월패드는 우리가 전유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2번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라는 점 알아두십시오. 이건 아직 시험에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홈 게이트웨이 정확히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잠 또는 세대 통화 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3번 개념에서 홈 게이트웨이는 이것은 설치는 재량상입니다.
설치 재량상에 해당이 돼요. 재량상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어디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설치 재량상입니다. 그래서 세대 단자함에 할 수도 있고 세대 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5번에 홈 게이트웨이는 이상 전원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해야 되는 의무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에서는 설치 재량상이 요 하나예요. 홈 게이트웨이 설치에 대한 재량상은 하나 있습니다. 세대 단자함이나 세대 통합관리에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설치 의무상으로 간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 그래서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의 개념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 자,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이나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한다겠다. 목적이. 자, 이 단지 장비는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통신과 관련된 실에 설치 의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 그래서 통신실을 우리가 MDF실이라고 했죠. MDF실. 여기나 아니면 통신배관실. 자, 이 TPS실. 그래서 여기에 설치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 의무로 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실을 정확히 구분해 두십시오. 실. 집중군 통신실과 통신배관실에 설치 의무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실에 설치를 권장하나 집중군의 통신실 또는 방제실에 설치할 수 없다. 부정문은 나오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은 자, 이 세 가지 개념이 된다. 그러면 단지 서버실에 두는 거, 단지 서버실에 설치는 이거는 권장사항이 됩니다. 권장사항이고 그 다음에 재량사항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하고 방제실이 되죠. 집중군의 통신실과 방제실에 설치할 수가 있죠. 얘는 재량상입니다. 여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일일이 단지 서버실을 두어서 단지 서버를 두게 되면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이나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상을 두게 됐습니다. 특히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하게 여긴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단지 서버실하고 집중계통 MDF실하고 방제실입니다. 제발 또 통신배관실은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집중군의 통신은 장비도 설치 의무고 그 다음에 서버는 재량으로 둘 수 있는 겁니다. 집중군의 통신실이.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지 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 잠금 장치는 의무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세대 내 홈 네트워크 설비에서 정전 시 예비 전원 공급의 의무가 됩니다. 예비 전원은 전유 부분이든 공유 부분이든 전부 다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폐쇄로 텔레비전 카메라, 이 카메라 장치는 주차장이나 주동 출입구 같은 데 이런 데 어린이 놀이터에는 설치 권장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사실 다 설치하고 있죠. 설치 안 했다가는 입주민들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때만 예외입니다. 자,
자, 이 집중군의 통신실에 단지 서버를 뒀을 때입니다. 그럼 이 집중군의 통신실은 각 통신사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KT, SKT나 U 플러스 이런 장비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KT나 SKT나 U 플러스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자, 여기에는 폐쇄로 텔레비전 관련된 장비 설치를 의무화 두고 있습니다. 단지 서버를 여기에 두게 되면 외부 직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이 조작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 같은 거 설치 의무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경우만 의무가 됩니다. 카메라 이런 거 설치하기가 의무가 되고 보통은 권장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홈네트워크 구형 기술 중 무선 통신 기술 중 저속의 데이터 전송률을 요구하는 응용에서 무선으로 연결하는 간단한 기구를 가진 저가형 통신대는 지급이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지급이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얘는 거기 해설에 보시면 제가 홈 RF 공부해두라 했겠죠. 홈 RF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급일을 공부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홈 RF를 잘 받으십시오. 홈 RF하고 무선넷 두 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도 가능성이 있다.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과목은 새로운 유형에 도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형도 가능하다. 그러면 보통 무선 기술 중에는 무선넷, 와이파이 내지 홈 RF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래서 홈 RF는 제가 홈 PNA하고 좀 주의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홈 RF하고 홈 PNA하고는 차이가 있다. PNA하고. 그래서 요거는 무선 통신 기술이고 요거는 유선이죠. 유선입니다. 근데 무선에서 요거는 PC 중심으로 퍼스널 컴퓨터인 PC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현한 기술이죠. 근데 요거는 전화선입니다. 전화선을 중심으로 한 것이 홈 PNA고. 그래서 두 가지 구분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그래서 홈 네트워크 구형 기술 중 유선 통신 기술 중 기존 세대에 이미 가설화된 전화선 가지고 한 것은 홈 PNA 개념이 됩니다. 홈 PNA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 RF하고 홈 PNA는 혹시나 언급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했고, 그 다음에 8번에 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중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감지기는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감지기는 전유 부분이에요. 공유 부분에 감지할 필요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스가 새는 걸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 내에서 가스가 누출되죠. 그리고 외부에서 누가 도자 선생님들이 침입을 할 수 있죠. 이런 그런 것은 감지기는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유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감지기는 전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번에 가스 누설이나 주거 침입의 사항 등 세대의 사항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기기로서 하재 감지, 하재도 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스 감지기, 개폐 감지기, 동체 감지기, 환경 감지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에 감지기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은 공급, 이것을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 감지기는 가스가 LNG일 때는 공기보다 가볍죠. 그래서 천장 쪽에 가줄 거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바닥 쪽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폐 감지기는 현관 출입문 상단 쪽에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 개폐 감지기,
개폐 감지기 이건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잘 봐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현관 출입문 상단입니다. 현관 출입문 상단 쪽이라는 점, 하단 아니다. 그래서 상단이란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단독 배선해야 된다. 상단에 단독 배선이라는 거. 자, 이 두 가지 측면을 꼭 명심하십시오. 상단에 설치하면서 단독 배선이라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중 단지 서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에 단지 내에 설치해서 홈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서버가 단지 서버가 되는데, 이때 단지 서버는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지 서버는 건장사항과 재량사항이 있었습니다. 설치하는 건장사항 개념이 있었다. 그래서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실에 두는 것이 건장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재량사항에서 설치 재량사항에서는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이나 방제실에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제실. 그래서 이거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중군의 통신실과 방제실의 설치 재량상적인 측면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그래서 2번이 되지 설치 의무사항은 아니다. 재량상적인 측면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집중군의 통신실에 설치할 때는 보안을 구해서 폐쇄로 텔레비전, 이것은 설치 의무로 간다. 그래서 유일하게 폐쇄로 텔레비전 관계된 의무화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집중군의 통신실에 단지 서버를 뒀을 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지 서버는 렉 시스템에 보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건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지 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 잠금장치 설치 의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서버하고 건전은 렉 시스템의 보관장치 설치하는 거 건장하고, 단지 서버실에 두는 건장사항, 이 두 가지가 건장사항에 속합니다.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요거 재량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설치 의무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 중 집중군의 통신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이 집중군의 통신실은 보통 여러분들 이걸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라 했죠. 보통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저거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통신배관실, TPS실하고 MDF실하고 좀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DF실은 국선이나 국선 단잠이나 국선 배전반이나 또는 초고속 통신 이런 거 설치되는 그 설치 공간이 MDF실이고, 그러면 1번에서 통신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 단잠 설치한 것은 10번의 1번은 통신 배관실이죠. 통신 배관실. 보통 TPS실이라고 하죠. TPS실. 통신 배관실입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 배관실의 경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통신 배관실에서 학습할 거는 이걸 꼭 공부해 둔다. 통신 배관실에서는 이 문턱을 둬야 된다는 거. 문턱. 50mm 이상의 우리가 이 문턱을 둬야 되는 거. 유일하게 문턱 설치해야 될 것이 통신 배관실이라는 거. 그리고 통신 배관실은 문 크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문 크기가 문턱 둬야 되고, 문 크기가 폭이 땡칠입니다. 0.7m. 높이가 1.8m 이상 돼야 됩니다. 문 크기하고, 이때 문틀의 외척 치수가 됩니다. 이것은 문틀의 외척 크기는 문틀의 외척 치수로 우리가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도면에서 나오는 문 크기는 문틀 외척시수로 모든 걸 나타내요. 그래서 무엇을 사실 때 이 들어갈 수 있냐 안 들어갈 수 있는 거 실제 내척의 안목치수로 계산해서 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안 들어갑니다. 사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안 들어가면 분해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통신배관실 하면 딱 이게 딱 생각나면 된다. 문턱 둬야 되고 문턱 이 설치 의무입니다. 문턱 둬야 되는 게 유일하게 통신배관실이고 그다음에 문치수. 그래서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전화 안 받으면 당연한 거고 남이 안 받으면 막 한 번 걸어가 괜찮은데 계속 걸었는데 안 받으면 막 욕해요. 그래서 땡칠이 C8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남이 안 받을 때는 그렇게 외워놓으면 이 문치수가 쉽게 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치수가 이제 주의할 것이 저겁니다. 단지 서버실의 문 크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 크기는 이때는 단지 서버실의 문 크기는 폭이 0.9m입니다. 0.9m고 높이가 2m 이상이 됩니다. 2m 이상. 그래서 이거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통신 배관실의 문 크기보다는 단지 서버실의 문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접근해 주시고요. 그래서 1번은 통신 배관실의 그 기준이죠. 그래서 1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 의무로 갑니다. 의무로 가는데 특히 조금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집중문의 통신실 하면 3번에 집중문의 통신은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집중군의 통신실은 각 통신사의 장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방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이 냉방실 고장을 대비해서 꼭 이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집중군의 통신이 된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은 의 개념하고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하고 냉방시설하고 흡배기용 이 환풍기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 중 방제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방제실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방화나 방범, 안전 이런 걸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모니터 설치하고 이 모니터를 살피는 가운데 카메라 살피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성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납치하려고 한다. 그럼 빠르게 가까운 세대나 또는 경비실에 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실이 방제실이 되겠죠.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방제실에는 홈 네트워크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모니터도 설치해야 되지만 혹시 방제실에 단지 서버를 둘 수가 있었잖아요. 재량상이었지 않습니까?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단지 서버실의 건장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MDF실 집중의 통신이나 방제실에 단지 서버를 둘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 공간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이 틀렸고, 그 다음에 방제실 바닥은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가 되죠. 그래서 이중 바닥 방식은 설치 의무 개념은 두 가지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봤던 이런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이 됩니다. 단지 서버실. 이 두 개의 실에는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이중바닥 방식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딱 두 개의 실이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제실은 공동주택 각 세대 및 경비실 등과 유무선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제실에서 뛰어갈 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무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제실에는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 설치 의무고요. 그 다음에 방제실은 방제실 내의 장비들을 성능을 위한 항온 항습 장치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방제실은 이중바닥 방식 설치 의무 개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대나 경비실하고 유무선 통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한 공간 확보 의무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 중 MDF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MDF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단지 내 방범, 방제, 안전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그러면 12번에 1번은 자, 이 방제실이죠. 방제실에 대한 설명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풀었던 방제실은 그 사항을 알아두십시오.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중바닥 설치 의무가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 단자를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이거는 바로 통신 배관실 MDF실이죠. 통신 배관실, TPS실, 실수했습니다. TPS실에 대한 설명이 되고, 그럼 TPS실은 기억하실 기, 자, 문턱을 유의둬야 된다. 문턱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문 크기 0.7, 폭 0.7이고 높이 1.8 이상을 하는데 문턱의 외척 시수입니다. 항상 문은 기준 잡았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세대 내에 들어가는 통신선로, 종합 유선 방송 설비 또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 접속하기 위해서 이용자 전용 공간 설비 분배함은 이거는 세대 단자함이죠. 3번은 세대 단자함에 대한 기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선 단자함 등 국선 배선방과 초고속 통신망 설치한 것, 이것이 MDF실이죠. 4번이 MDF, 집중구동 MDF실에 대한 설명이고, 혹시 MDF실이 나오게 되면 제 생각은 이렇게 출제는 하진 않고 지금 4번 지문같이 쭉 써놓고 이 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찾는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집중군의 통신실, 방제실, 단지 서버실을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한 공간. 5번은 바로 저것이 해당이 되죠. 5번 개념은 요거는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되겠죠. 단지 네트워크 센터. 센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 대한 설명이고,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유 부분, 공유 부분 구분하는 거 간략히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전유 부분 위주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홈 게이트웨이, 이것은 전유 부분이죠. 홈 게이트웨이, 이것은 전유 부분이고, 월 패드 전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지기들은 전부 다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감지기. 그리고 감지만 하면 안 되고 제어를 해야 되죠. 가스 밸브를 잠근다, 난방을 작동한다, 이런 것, 난방 제거든, 이런 것은 제어기들도 다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전유 부분. 그리고 설치 공간에서는 세대 단자함, 세대 통합관리반, 이런 것은 전유 부분이다. 이런 것은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감지기, 제어기, 세대 단자함, 세대 통합, 이런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뭐 제어기 중에 이러면서 조명 제어기는 여러분들이 보통 1구 이상만 대주면 되죠. 1구 이상이 대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세대 단자면 1구 이상이 돼주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유 부분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예비 전원은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잡아 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홈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인 전기 설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